네, 반갑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송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뇌에 관해서 뇌 건강을 지켜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여러분, 브레인 트레이닝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브레인 트레이닝, 무슨 뜻일까요? 뇌를 트레이닝, 훈련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몸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보통 운동을 많이 하거나 또는 뭐 운동량을 늘리거나 강도를 늘리거나 꾸준하게 해야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운동선수들이 가장 건강해야 되고 수명도 높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건강을 지키고 훈련해 나가는 것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많은 현대적인 질병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또는 흥분, 노화에 따른 부교감신경의 퇴화의 산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적인 질병의 원인이 단순히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뇌의 어떤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제 우리의 몸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을 때 뇌의 균형 상태가 흐트러지면서 그게 어떤 몸의 건강과 수명과 질병과 직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포지션, 브레스팅, 자세와 호흡이 자율신경과 신경계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의 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두 가지의 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래 균형 상태여야 되는데 이 균형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은 어떤 작용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감신경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힘을 주거나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그런 활동을 관장을 하는 겁니다. 부교감신경은 힘을 빼거나 이완을 하거나 그러한 부분을 관장을 하는 건데요.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몸의 어떤 현상이 있고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몸의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일단 동공이 확장이 되고요. 침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장 박동이 촉진이 되고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소화 운동과 소화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긴박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소화가 많이 돼서 배가 고픈 것보다는 그걸 참을 수 있는 현상으로 이제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광이 확장되고, 방광이 확장되면 이제 소변을 잘 참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빠르고 긴박한 현대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몸이 진화를 한 건데요.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축소시키고 어깨에 힘을 빼고 근육에 힘을 빼고 이완을 시키고 그리고 심장 박동을 억제하면서 혈관이 좀 더 이렇게 원활한 흐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화 운동을 촉진을 하면서 뭔가 편안하고 릴렉스된 상태를 유도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인들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어느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까요? 자, 질문이 너무 쉽죠?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교감신경이 너무나 항진되어 있어서 잠이 오지 않는 상태, 동공이 확장돼서 이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부교감신경과의 어떤 균형 상태가 이제 불균형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 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심리적인 위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어떤 불균형적인 상태를 개선시켜 주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아까 국립보건원에서 제시를 한 방법이 바로 자세와 호흡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나 지나치게 불면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게 됐을 때 보통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을 해주거나 심리적인 상담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약간 소극적인 방법이고 또 약을 많이 먹게 됐을 때는 뇌가 오히려 그러한 불균형 상태가 장기적으로는 더 심화된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부분이 브레인 트레이닝의 핵심인데요. 척추는 우리의 뇌의 전기 신호가 몸 전체로 흘러가는 어떠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자세에 따라서 그런 뇌의 어떤 활성화된 상태가 조절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전화기 놀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컵에다가 실을 이렇게 매달아서 반대쪽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내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의 음성과 파동이 반대쪽까지 전달이 되죠.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에너지 흐름이 원활한 순서. 자, 여기는 꾸불꾸불한 상태죠. 자, 2번은 약간 느슨한 상태입니다. 3번은 팽팽하게 어떤 탄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1번과 2번, 3번 중에 어떠한 상태가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한 상태일까를 봤을 때 답은 뭘까요? 당연히 3번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척추는 뇌의 전기 신호가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척추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의 척추 상태가 이렇게 꾸불꾸불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렇게 좀 변형된 상태인지 아니면 바르게 팽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우리 몸의 자세를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실제로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어떻습니까? 등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여기에서 2번과 같은 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어떻습니까? 척추가 반듯하게 일자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실제로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와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우리 몸의 에너지의 흐름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등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이런 상태가 되면 먼저 기력이 약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우리 몸의 자세가 우리의 뇌의 기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건 뭐냐면 플러스 극은 이제 압력이 높은 상태. 이 자세는 밑에 부분에 압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흐름이 원활한 상태고요. 이 자세는 어깨나 상부 쪽에 압력이 높은 상태. 몸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노화에 따른 어떤 우리가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우리 몸의 자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반듯한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점점 등이 굳고 허리가 뒤로 빠지면서 몸의 균형이 서서히 나빠지는 상태가 되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내가 긴장이 풀리고 하체 힘이 들어가면서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과 균형을 이룬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목과 어깨와 등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두개골에 딱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를 훈련시키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 몸의 뇌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척추의 자세를 통해서 뇌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뇌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게 브레인 트레이닝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러한 상태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뇌가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자세가 실제로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가
틀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겠죠. 자, 자동차가 나아가려고 할 때 보통 힘을 낼 때 그 핵심이 되는 그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자, 1번 머리, 2번 가슴, 3번 복부. 자, 몸에 대한 상식이 있으신 분은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우리 몸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소는 바로 하복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부분을 단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전은 무슨 뜻이죠? 단은 붉을단, 복다라는 건 에너지 기운을 뜻하죠. 밭전자, 전은 밭전자를 뜻하는데요. 에너지의 밭, 우리 몸에 기운이 충만한 곳, 그곳을 단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소장과 대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자세, 척추 자세의 균형이 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바르게 세워주는 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복부나 허리와 또 허벅지, 하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과거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척추 자세가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실제로 연령별에 따른 근육량의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20, 30대에는 허벅지가 이렇게 튼실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4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근육량이 1년에 1%씩 자연 감소한다고 합니다. 내가 따로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40대 때보다 60대가 되면 20%가 감소를 하는 거고 80대가 되면 40%가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힘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근데 요즘 많은 TV나 유튜브나 언론을 보면 허벅지 둘레가 건강 수명과 너무너무 직결이 돼 있더라는 게 이제 그러한 결과들이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허벅지 둘레에 따라서 복부나 허리 힘에 따라서 우리 뇌를 컨트롤하는 이런 척추의 자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리 허벅지 운동을 하더라도 복부나 허리 운동을 하더라도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뇌 기능에 아주 약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내가 하체 운동을 하면서 자세까지 신경을 쓴다면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보면 자세가 근육량이 좀 적더라도 자세가 바른 분이 있고요. 근육량은 많지만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분 중에 어느 분이 뇌 기능이 더 활성화되어 있냐라고 봤을 때 근육량이 약간은 부족하더라도 자세가 바르신 분이 훨씬 더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상태가 조화로운 상태를 하고 있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를 취하려면 근육량이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실제로 핑거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본인 65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45개월 동안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엄지와 검지가 있죠. 엄지와 검지가 있는데 이 검지를 이제 종아리에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1번은 종아리 굵기가 핑거링보다 더 커서 손가락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이게 크기가 거의 비슷한 딱 맞는 그룹이 B그룹입니다. C그룹은 다리 근육 자체가 많이 근감소가 심하게 진행이 돼서 헐렁한 그룹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A그룹과 C그룹을 비교할 때 근간소증의 어떤 위험이 있는 게 C그룹이 6배나 있고요. 그리고 사망률도 A그룹보다 C그룹이 3배나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벅지 둘레라든지 다리 근육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더라 라고 그렇게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허벅지 둘레나 어떤 근육의 어떤 양이 몸의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뇌 기능 회복의 핵심 열쇠가 뭐냐면 바로 바른 자세와 호흡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근육량과 운동량이 들어갔을 거예요. 몸이 건강하려면. 근데 그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더 연구를 해보니까 바른 자세와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게 이게 밝혀졌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른 자세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호흡의 중요성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깊어질수록 보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브레인 트레이닝 사례를 실제로 해볼 때 자세와 호흡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잠시 후에 모델을 모시고 할 텐데, 모델을 모시기 전에 바른 자세는 어떠한 자세인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통은 우리가 등이 굽어 있고 턱이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는 등이 바르게 펴지고 턱이 당겨져 있는 상태, 그리고 적당하게 아랫배와 허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내 몸의 무게중심이 발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가 바른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할 때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모델을 모시고 체험을 해볼게요. 자, 모델 앞으로 이렇게 가보실까요? 네, 자, 모델을 모셨는데요. 자, 모델의 자세를 보면 원래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틀어져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복부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등이 굳어 있죠. 그래서 이 자세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부를 가볍게 집어넣으면서 몸무게를 앞쪽으로 살짝 위치하도록 하면 지금 발바닥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네. 발바닥에 무게가 실리면서 어깨나 목에 있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느껴보시면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게중심이 뒤로 가면서 발바닥에 힘이 빠지게 되면 이 힘이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목하고 어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자세는 상체 힘이 들어가 있는 자세, 그리고 발바닥에 힘이 실리면 하체 힘이 실리는 자세입니다. 자, 자세와 호흡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했죠. 자, 지금 호흡을 한번 느껴보실게요. 자, 내가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편안하고 부드럽게 되는지 또는 호흡의 깊이는 어디까지 느껴지는지, 느낌은 어떠한지를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자세를 교정해 보겠습니다. 자, 1도 앞으로 발바닥에 무게가 실렸고 복부를 살짝 넣으면서 중요한 것은 턱을 살짝 당기면서 경추를 바르게 일직선으로 정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호흡을 한번 느껴볼까요? 자, 시선은 약간 아래로 내리고, 그렇죠. 자, 이때 호흡의 느낌과 호흡이 어느 정도 원활한지, 느낌이 어떠신지 느껴보시면, 자, 조금 아까 몸을 뒤로 했을 때와 일자로 정렬했을 때 좀 차이가 있으실까요? 네. 어떤 차이가 있죠? 자세가 불편했을 때는 가슴으로 호흡하게 되고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 정자세로 유지했을 때는 호흡이 부드러우면서 배로 호흡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자, 자세를 내가 이 상태로 유지를 딱 하려면 우리의 뇌가 나의 몸에 집중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동적인 명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훨씬 더 좀 편안해졌죠? 네. 자, 다시 자세를 편한 자세로 취해볼까요? 편하게 취했던 자세. 그쵸? 이러면 내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쉴 때 호흡이 뭔가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거나 걸리거나 불편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각도와 자세지만 호흡이 편안함으로써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것인가, 아니면 호흡이 짧아지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거나 뭔가 어떤 평상시 자세를 취하실 때도 바른 자세를 취할 때 내가 하는 호흡이 몸의 에너지 균형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 생활도 하시지만 보통 앉아서 생활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앉은 상태에서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앉은 상태에서 자세를 통한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 상태를 조절하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좀 편한 자세 한번 취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편한 자세죠. 자, 이 자세가 지금 어떤 자세랑 비슷하죠? 2번이 아니라 1번 자세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느껴볼게요. 자,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나의 호흡이 편안한지, 어딘가 걸림이 있는지, 부드러운지, 또는 호흡의 깊이가 가슴까지 오는지, 복부까지 오는지, 그런 깊이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자세를 교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힘이 실리는 자세는 지금은 기댔을 때는 등 쪽에 힘이 많이 실리는 자세죠. 그리고 하체는 힘이 빠진 상태. 자, 지금은 아래쪽에 힘이 실리면서 등에는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턱을 살짝 당기면서 척추를 일직선으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눈을 살짝 감거나 또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느껴보실게요.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자, 처음에 취한 자세 1번, 지금 취한 자세가 2번이라고 했을 때 두 자세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네. 자, 어떤 차이가 있죠? 편하게 앉았을 때는 가슴까지밖에 호흡이 안 오고 네.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자세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호흡이 편안하고 배까지 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호흡이 깊고 편안해진 느낌이 있죠? 네. 처음 자세는 몸은 편하지만 우리의 뇌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간단하게 자세를 바꿨죠. 지금 자세는 몸은 살짝 힘이 들어가서 약간 힘든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나의 뇌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를 하다가 다시 1번 상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평상시 답답했던 그 호흡의 느낌이 더 확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느낌 어떠세요? 확 불편해졌어요. 이 가슴 쪽 답답해졌어요.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뭔가 호흡이 짧아진 상태이죠.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세가 이만큼 호흡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 이렇게 바른 자세를 자꾸 취하려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만큼 30년, 40년, 50년, 많게는 70년 동안 우리 몸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자세를 변화시키는데 보통은 3,000번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를 연습하고 훈련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브레인 트레이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도 브레인 트레이닝을 스스로도 해보시고 도움도 받아보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몸의 자세와 균형 상태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